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자살률 계속 늘고 있는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가 무려 6,3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우울한 뉴스를 꺼내는 건 오늘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네. 국제사회가 자살 문제 예방과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노력하기 위해 마련한 지 올해 20년이 됐는데요. 그 사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더 암울해져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살 사망자들을 보면 평균 4개 이상의 스트레스 사건들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요. 대부분 사망 전에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요. 이걸 주변에서 알아채는 비율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자살률을 줄이는 데 중요한 건 주변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에 몰리는 사람은 마음이 좀 아픈 사람들인데요. 따뜻하게 가서 물어봐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잘 살펴봐주고요. 어떤 상황인지 또 도와줄 일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면서요. 자살이란 말을 살자로 바꿔줄 서로가 돼야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이 추석을 앞둔 수확과 또 새로운 농사 준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도 모아서 답변해 드립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만 7월 달, 8월 달 2달 동안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3% 포인트 하락하면서 네. 120.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육류, 설탕 가격은 하락했고 그리고 유지류, 유제품 가격은 올랐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해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나서 5개 품목별로 식량 가격 지수를 매월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식량 가격 지수가 올해 3월 달 119포인트를 기록하면서 8월 달 120포인트를 기록해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20포인트를 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과 육류 설탕은 각각 전월 대비 0.5%, 0.7%, 4.7% 떨어졌고요. 팜유 등 유지류 그리고 유제품 각각 0.8%, 2.2% 올랐습니다. 곡물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세계 식량농업기구는 국제 밀 수출국들의 저가 공급 경쟁이 벌어지면서 밀 가격은 떨어졌고 옥수수, 쌀 가격은 약간 올랐지만 전월 대비 가격이 다 약간씩 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지류는 대두유 그리고 해바라기 씨와 비롯해서 유채이슈 가격도 하락에 불과하고 인도네시아 생산되는 팜유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곡물과 육류, 설탕은 조금 내려갔고 네. 유지류, 유제품은 조금 올랐고. 올랐다. 네. 어쨌든 이렇게 국제 곡물 가격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식품업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제품 가격 내립니까? 내렸습니다. 오, 내렸어요? 네, 네. 좀 3월달, 4월달 좀 내렸고요. 우리나라 제과업체가 9일부터 밀가루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을
다는 아니고 세계 품목에 대해서 6.7%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놀라면 안 되는데. 네, 설탕과 밀가루 판매하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3월달, 4월달에 소매 판매, 우리 소비자들 사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내렸고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국제 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제 밀 선물 가격이 톤당 $200, 우리 돈으로 27만 원 좀 떨어졌는데요. 일단 미국과 러시아 등에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에서 밀 수확이 진행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밀 가격 9% 떨어졌습니다. 그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등으로 밀 가격이 크게 올랐던 작년 7월 달과 비교하면 19% 넘게 밀 이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이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100%요? 네,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자 중국에서는 카놀라유 말씀인 것처럼 원료로 쓰이는 유채씨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벌이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 철강, 알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의 유채씨 수입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반덤핑 조사 벌이겠다는 건데요. 지난달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철강과 알림에 대해서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런 조치는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요. 미국이 먼저 5월 달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가 강력히 불만을 제기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밝혔고요.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 해결을 통해서 제소도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네. 유채 씨가 카놀라유의 재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유채씨는 식용 그리고 산업용 기를 만드는데 원료가 되는데요.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채씨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중국 세관 자료를 보면 작년에 중국에서 전체 유채씨 수입량의 90% 이상이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건데요. 네. 규모가 505만 톤에 달하는데 중국은 캐나다의 불공정 경쟁으로 중국 내에 있는 유채씨 관련 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정말 싸게 파는 건 아니냐라고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중국이 캐나다와 무역에서 유채씨를 표적 삼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화해 최고경영자가 체포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유채씨 선적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중국은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입 조사에 다른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에 대해서 중국이 똑같이 이렇게 반덤핑 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기후 변화로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의 생산량이 급감해서 네. 대체품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식물세포 배양회사인 캘리포니아 컬처드가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세클라멘토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통해 재배한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이 카카오 콩세포를 설탕물에 담긴 통에 넣어서 배양을 시켜서 일주일 만에 성숙한 열매를 넣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예. 기존 노지 재배 방식과 비교해서 많은 물과 노동력을 줄일 수가 있고 보통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야지 카카오를 재배하는데 이것도 일주일 만에 재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은 카카오 열매 씨앗을 가공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카카오는 기후변화 멸종 위기에 처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습도가 높고 강수량이 많은 열대우림에서 잘 자라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고 여기에다가 입마름 증상 등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전염병까지 번지면서 뉴욕 거래소에서 코코아 선물 가격이 올해 1월달 톤당 $4,273에서 8월달 $7,825까지 오르면서 무려 80%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은 지구
평균 기온이 2.1도만 오르더라도 2050년에 카카오 나무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아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코코아 생산을 위해서 개발도상국들이 숲을 파괴하는 것도 기후변화를 촉진한 악순환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세포 배양을 많이 해야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코아 세포배양 초콜릿뿐만 아니라 뭐 보리 그리고 코코아 식물 대체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코아가 포함이 안 된 초콜릿 대체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환경 파괴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데요. 이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 통해서 만약 코코아를 만들 수 있다면은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미료가 네. 미식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 놀라운 소식인데 네, 우수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데요. 네, 최근에 완두콩으로 만든 간장 그리고 손쉽게 우리나라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김치 양념이 프랑스에서 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면서 우수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식품회사가 만든 완두 간장 그리고 김치 애톰 비건 이 두 제품이 10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는 국제 식품 박람회에서 혁신 제품으로 우선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CR 파리 그리고 독일의 아누가 일본의 푸덱스와 함께 이게 세계 3대 식품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세계 7,500개 업체가 이 식품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박람회. 네, 40만 개 제품이 전시가 된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파리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열리는 식품 박람회 앞두고 식품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올해 혁신 제품을 우선 선정했는데요. 여기에 완두간장 그리고 김치 양념을 만들 수 있는 이 제품이 선정이 돼서 비건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치 양념을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김치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 한식이 워낙 유행하다 보니까요. 뭐 K푸드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뭐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저희 매장에 김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야. 자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서양에서도 김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비건, 채식 이런 그쵸? 거. 젓갈이 안 들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네네. 고춧가루와 야채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인 거죠. 네. 간장은 원래 이제 노란색을 띠는 대두로 만드는데 네, 그 맞아요. 아까 말했던 완두. 예, 완두콩으로 만든 간장. 이거 좀 신기한데요? 네, 실제로 완두콩을 가지고 간장을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완두콩 그러면은 밥 지을 때 섞어서 먹거나 뭐 샐러드 재료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대두보다도 완두를 쓰게 되면 간장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색이 진하지 않아서 다양한 요리에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대두는 유전자 변형 제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두콩은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글루텐이 없는 채식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부합하기 때문에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완두간장은 이미 작년에 독일 켈에 있었던 글로벌 식품 박람회 아누가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미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네. 그 김치 양념은 제철 채소만 있으면 누구나 5분 만에 김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우리나라 배추뿐만 아니라 양배추나 로메인, 콜라비 같은 현재에서 구할 수 있는 손쉬운 채소와도 잘 어울리고요. 고춧가루를 스틱포 형태로 추가해서 소비자가 고춧가루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아닌 사람은 좀 줄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중국에서 구기자의 빛깔을 내기 위해서 공업용 유황을 사용한 업체가 적발돼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네, 뭐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사건이 많았는데요. 예, 공업용 유황이라뇨. 네, 이번에는 예. 공업용 유황으로 구기자의 그 빨간 빛깔을 낸 업체가 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칭하이성, 거울무스시와 깐수성에 있는 징위안 등에서 구기자의 색상을 내기 위해서 불법 첨가물을 넣어서 강화한 실태를 폭로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면 구기자 생산에 메타중화 아황산, 나트륨이 첨가가 됐고요. 징위안에서 생산된 구기자에서는요, 일산화황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구기자 열매를 유황과 함께 훈제를 해서 색깔을 좀 더 빨갛게 선명하게 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안 돼. 실제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업용 유황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공업용이니까 당연히 식품으로는 쓸 수 없는 재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혹시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사람이 섭취할 때잖아요. 네.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이 공업용 유황은 식품 가공에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여기에 포함된 비소가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심부전, 다발성 심경염, 간 기능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CCTV 기자가 구 기자 훈제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자극적인 가스 때문에 호흡 곤란을 겪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취재하러 갔다가. 네, 예. 맞습니다. 이 공업용 유황으로 훈제된 구 기자는 크고 작은 음식점, 약재상에 공급이 됐거나 그리고 티백이나 구 기자 와인 만들 때도 이 제품들이 쓰여졌다고 CCTV가 와, 이거 전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예. 닝샤 국제 구기자 교육센터 품질 검사소가 장유한현의 11개 구기자 샘플을 테스트해봤더니 모두 말씀드린 이 공업용 유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11개 구기자 샘플을 테스트했는데 모두에서 네, 이산화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네, 이게 이제 공업용 유황에 해당이 되는 네. 거죠. 아프리카 나미비아 주민들이 네. 아사 위기에 처해서 당국이 야생 동물을 사냥해서 식량으로 나눠주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나미비아 환경부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 이제 이렇게 사실 야생 동물인데 이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결국은 개체수를 줄인데 이거 결국 주민들에게 식량으로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상은 코끼리 83마리 포함해서 코끼리요? 네, 예. 하마가 30마리, 버팔로 60마리, 임팔라 50마리, 누 100마리, 얼룩말 300마리, 엘란드 100마리에서 총 700마리가 넘는 야생 동물들이 이제 도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미 계약을 맺은 전문 사냥꾼들과 해서 업체를 이렇게 협력을 해서 157마리 사냥해서 56,800kg의 고기를 비축했고 이 고기는 가뭄에 시달린 주민을 위해서 일단 구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리카 남부는 올해 초부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습니다. 나미비아는 지난달 식량 비축의 84%가 고갈됐고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몇 달 동안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서식지가 있는 아프리카 국가정부는 종종 개체수를 적정수를 유지하거나 구호 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야생동물을 도태하기 결정해서 사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 남미 아마존에 풍토병이 있는데 이게 남미와 유럽까지 퍼져서 해외여행할 때 아주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오로푸치열이 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오로푸치열. 네, 예. 오로푸치열은요 임산부와 태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이나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낮은 비율이긴 합니다만 뇌수막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남미 5개 국가에서 오로푸치열 확진 환자가 8,078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발병 국가가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오로푸치열은 오로푸치 바이러스 감염된 모기 그리고 깔따구에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건데 1955년 미주 대륙에서 처음 보고가 됐고요. 이후에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그리고 콜롬비아 아마존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남미를 다녀온 유럽 여행객들도 오로푸치열에 걸린 사례가 확인이 되는데요. 네. 스페인에서 12건, 이탈리아 5건, 독일 2건 등 남미 여행을 통해서 오로푸치열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남미 여행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해외 여행할 때 이 주의해야 될 감염병이나 풍토병들이 많은데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벌써 관장님 추석입니다. 아 이게 추석이 오면은 느낌이 그거잖아요. 1년 다 갔는데. 네. 네, 이렇게 빠른데 근데 아직도 근데 네. 오늘 아침은 또 덥던데요. 약간 네. 느낌이. 예. 다음 주면 추석인데 늦더위가 아주 그냥 극성인데요. 네. 초가을치고는 역대급의 무더위가 내일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북태평양 고기압의 열기하고 또 티벳에서 발원한 티벳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서 더운 이불을 두 겹 이렇게 안 돼. 덮은 것과 같은 날씨라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급적 바깥 텃밭 활동은 좀 더울 때는 좀 자제해야 될 것 자제를 같습니다. 내일 하루니까. 네. 그 예고하신 농업대전에서 청취자들 많이 만나셨다고요. 네, 지난 주말에 양재동 AT센터에서 네. 2024년 대한민국 농업대전이 있었습니다. 씨앗 도서관에서도 씨앗 전시, 씨앗 나눔 그리고 이제 모종 심어가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청취자들 포함해서 한 500여 분이 이렇게 다녀가셨고 씨앗들도 오 많이 오셨네요. 예. 500여 분이면.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특히 그날 많이 오셨어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다녀간 분들도 계시고 연락처까지 남기고 가셨다가 나중에 만난 분들도 세상에. 계셨습니다. 네. 특히 진행자인 우리 오승원 아나운서를 찾는 분이 많았어요. 저를요. 네. 네. 재밌게 진행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아이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이런 민망해라. 농업대전에서 한번 녹화 방송을 한번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또 사인회도 한번 하시고. 아유 무슨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면. 8273님이 뵙고 싶은 분 드디어 영접을 했다고 우리 박느님이라고 궁금한 질문도 많이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너무 행복했다고. 아이고. 네, 정말 반가웠습니다. 네. 관장님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거 많이 물으시던가요? 어떤가요? 네, 다른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주저앉아서 같이 옆에서 계속 진짜요? 저를 앉아서? 자꾸 안 놓아주셔서 박느님이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수확의 계절이죠. 관장님도 어떻게 수확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밭에서 수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을 옥수수 또 차조 기장 그리고 이제 땅콩 식용피 등등 그래서 밭에 가면 늘상 걷어들이고 건조시키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습도가 아직도 높아서 시설 하우스 안에서 말려두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건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주나 작두콩, 호박꼬지, 박꼬지와 같은 과육을 건조시킬 때는 50도 이상의 온도가 좋고요. 또 건조 풍량도 좀 높여줘서 급속 건조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대신 콩, 고추, 가지처럼 종자 또는 이제 종자가 포함된 열매를 건조시킬 때는 또 종자도 살려야 되니까 이때는 이제 온도를 40도 미만에 맞추되 좀 풍량은 좀 높게 해서 온도는 낮지만 건조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 건조시키면 씨앗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습도 온도가 중요하네요. 네. 예. 이번 박람회 때 가평에서 오신 청취자분이 올 봄에 나눠드린 사과참외 씨앗을 많이 반납하셨어요. 네. 100개씩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2,000 몇 개를 이렇게 반납하셨는데요. 열어보니까 건조가 아주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채종을 해오셔서요. 내년 봄에 이 청취자분이 반납하신 씨앗으로 더 많은 청취자분께 씨앗을 나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되게 보람 있네요. 네, 부부가 함께 오셨는데 별다른 답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대신 내년에 이 씨앗을 받으신 청취자분들이 좀 다른 청취자들이 이렇게 씨앗을 애써서 받아왔다는 거 알아주시고 좀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네. 가평에서 오신 분. 그 씨앗 나눔하는 게 정말 큰 즐거움인 것 같은데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어떤 설렘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확한 씨앗이나 과육들은 건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이나 냉동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이나 녹두, 완두, 팥과 같은 작물들은 페트병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벌레들이 생기지 않고 내년 농사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인 중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셔서 요즘 초록색의 여주를 열심히 수확해서 건조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건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눔하는 것들이 아주 큰 보람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초록색의 여주가 당뇨에 좋나요? 네, 당뇨에 좋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한 작물 중에 땅콩은 좀 잘 말려야 한다고요. 네, 요즘 청취자분들 질문 중에서 땅콩 새 피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네네. 올리시는데 새나 야생 주스의 피해로 뭐 멧돼지도 먹으니까요. 땅콩 수확을 서두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도 새로 달리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수확을 앞당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땅콩 잎에 검정점이 이렇게 따딱 찍히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수확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땅콩 잎에 검정 점이. 예. 땅콩은 땅 속에서 캐어낸 열매이니만큼 잘 건조시켜야 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나 선풍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펴서 말립니다. 땅콩은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생겨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이구, 예. 그만큼 건조를 잘 시켜야 합니다. 네, 곰팡이 생긴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네. 그 고구마도 수확을 잘해야 이게 수확 맛을 좌우한다면서요. 네. 고구마의 경우에도 멧돼지와 같은 야생 조수의 피해가 집중되는 작물입니다. 비슷하게 잎에 검정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수확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어링이라고 해서 한 2주 정도 말려야 수분이 마르면서 캐면서 생긴 상처가 아물고요. 그리고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는 15도 이상의 온도에 보관해야 썩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땅콩 줄기와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좀 캐고 나면 다 이렇게 밭에다 이렇게 덮어놓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잘 건조시켜서 모아두면 나중에 물비료, 액비 만드는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들에 방치해 놓으면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즐겨 먹어요. 고구마 줄기요. 네. 예, 땅콩 줄기랑. 네. 예. 즐겨 먹는 것을 보면 거기에 양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 맛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확해서 먹어도 맛있죠. 네. 근데 이제 고구마 수확할 때 고구마 줄거리까지 수확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져서 처치곤란이니까 이렇게 잘 말려뒀다가 액비로 활용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더우니까 좀 쉬시고요. 네. 내일만 지나고 이제 또 어떤 농사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추석 즈음에서 월동작물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네. 제가 10월 10일 전까지 이 월동작물들 이렇게 이제 파종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월 10일이 한로 즈음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마늘, 양파는 좀 더 늦게 심어도 되긴 하지만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뭐 이런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전에 10월 10일 이전에 이제 파종을 맞춰야 됩니다. 넓은 일항을 만들고 월동할 양분을 뿌리에 잘 비축할 수 있도록 칼륨과 유기질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밭을 준비하고요. 남도지방에서는 난지역 마늘을 심기 때문에 추석 지나 바로 심게 되지만 중부 이북은 한지역 마늘을 심기 때문에 좀 늦은 11월에 심습니다. 그래서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또 양파 중에서도 붉은 양파는 또 얼어 죽기 때문에 보온제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왕개나 낙엽과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당군 신화에 마늘이 나오기 때문에 마늘은 모두 토종일 것 같지만 사실 당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달래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마늘이 네. 아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한지역 마늘을 좀 토종으로 보고요. 가장 오랫동안 재배해 왔기 때문에 난지역은 스페인이나 따뜻한 중국 남부지방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행여 이제 코끼리 마늘을 토종이라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셨었나 봐요. 그래요? 예. 토종으로 많이 알고들 심고 계시는데 또 심지어는 마늘 이름을 환웅 마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중해 연안이 고향이고요. 꽃이 예뻐서 마늘은 너무 맵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지중해 연안이 고향이고 꽃이 예뻐서 원예용으로 도입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관장님은 농사일 좀 내려놓고 어떻게 고향은 안 가시나요?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예, 좀 모시고 사는 저희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예, 올해는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추석 준비 잘해서 즐겁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텃밭과 관련해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궁금한 질문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정원영인데요. 경기도에 살고 계신 정 선생님. 예.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께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매우 잘 듣고 있습니다. 유익한 방송입니다. 저는 농사를 지금 지는 농부는 아니고 네. 앞으로 기농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귀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골에 땅이 있어갖고 고구마 농사 같은 걸 좀 짓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이 한 300평, 아니 400평 정도 되고 고구마가 300평 정도 되는데요. 네. 근데 그 고구마를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 시중에는 깨끗하게 나오던데 네네. 수확해서 이걸 세척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저장을 하려면은 저장하다 보면 또 썩는 것이 많이 있던데 이걸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한 것도 있거든요. 네, 지역이 어디시라고요? 경기도 어디죠? 경기도. 경기도고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곳은 충북 청산입니다. 네네. 고구마가 벌레가 많이 먹었나요? 아니요, 벌레는 안 먹었는데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에서 보면 전부 다 깨끗한 데가 한 건데 네네. 이걸 세척을 했다가 하는 건데 세척을 해서 소독 처리를 했다가 하는데 네. 이게 지금 집에서는 세척을 많은 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로 한번 씻어서 벌레는 아닌가 본데요. 말리기도 하는데요. 흙이 좀 네. 묻은. 흙이 흙이 좀 많이 묻으셨나 봐요. 예. 네.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한 2주 정도 이렇게 잘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좀 마르겠죠. 예. 그러면 이제 출하하시는 분들은 보통 에어브러시라 그래가지고 컴프레셔로 이렇게 불어내서 흙만 떨어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물로 세척하는 거 아니고요. 네네. 흙만 이렇게 털어내는 방식으로 출하를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한다고 할래 뭘 소독 처리를 했다고 할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2주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출하를 위해서는 약간 고온 조건에서 바람으로 이렇게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큐어링이라 그래서 그게 자연 소독이에요. 그래서 캘 때 났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물어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소독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무슨 소독하는 무슨 약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갖고요. 네. 그리고 장기 보존을 하시려면 저장 온도가 15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을 이후에는 바깥에 두면 15도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5도 이상의 기온을 좀 내는 곳에다 보관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 조건이 여의치 않으면 지역에서 이제 고구마 생산자들이 함께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고구마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관 장소를 별도로 하우스 안에 가온 장치 포함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는 여주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재배하시는 지역에서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선생님. 근데 그 에어 컴프레셔 사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있습니다 지금. 있으세요? 네. 아유, 뭐 준비된. 있어요. 이제 웬만한 장비는 좀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저 기농부에서 네.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텃밭도 쓸 만한 연장이라든가 공구라든가 다 있습니다. 아우, 뭐 준비. 수확을 많이 하셨나 봐요. 뭐 조금 했습니다. 올해는 수확까지 가물어서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가물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또 관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감요 감. 네네. 감을 지금 감에 약간 일사병인가 뭔가 그거 걸려갖고 네네. 빨갛게 되는데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입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약을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연시하는 중세감 그 감을 갖다가 한 20그루 정도 40그루 정도 400평에다가 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소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비둬야 되나 그것도. 햇빛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 때문인지 한번 좀 그 과일 그 증상이 있는 과일을 따가서 이렇게 예. 가까운 이제 농자재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상담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직접 감을 재배해보지 않아서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사진을 없네요. 찍어놨는데 네네. 그런 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인근에 있는 농자재상에서 한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 지도소 같은데요. 지도소까지는 아니고 이제 농자재를 파는 곳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예. 이제 잘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아이고, 언제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라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해 드릴게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맨날 청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예. 예, 계속해서 문자 온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2님, 중부지방 강원도에 마늘 파종 시기 언제가 적당한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네, 아무리 추워도 땅이 얼기 전에, 그리고 이제 땅 속에다 이렇게 심기 때문에 11월 중에 심으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마늘 종구를 구할 때 한지형인지 난지형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5264님, 아이고, 땅콩 그 동물이 와서 네, 거의 다 먹어버렸대요. 네. 아유,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땅콩 조금 남아 있는데 남은 땅콩 먹으러 또 올 것 같아요. 이러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네. 예. AT 센터에서 만났던 청취자분도 새들 피해가 오니까 바로 캤대요. 그냥 빨리. 예. 수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이제 빨리 수확하면 덜 달려서 초기에 달렸던 애들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땅콩 크기가 엄청 크게 수확을 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이제 좋은 행운도 볼 수 있으니까요. 빨리 더 피해 있기 전에 캐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지금쯤 되면 방법이 없군요. 네. 그냥 그물을 빨리. 치시는 분도 계신데 예. 또 자재 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빨리 아까 그 잎에 검은 점 네. 생기면 수확해도 되는 거니까 빨리 수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2085님, 무 씨앗을 혹시 지금 뿌려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은 좀 늦긴 했는데요. 좀 그래요? 작기가 좀 이렇게 짧은 그 무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배추도 60일 배추가 있듯이 알타리무라든지 아니면 동치미용 무 이것들은 이제 지금 파종해도 가능합니다. 수확을 지금 해서 파종에도 김치를 담글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절대 없애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꼭 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일 굉장히 더울 수 있습니다. 예, 내일만큼은 텃밭에 안 나가는 걸로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청각장애인 승주 씨는 청각장애가 있는 동료들과 차를 타고 여행 중이었습니다.